안녕하세요, 뚜 실장입니다. 서울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반대로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를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악성 미분양 1만 채 39% 급증. 준공후 미분양 2배 늘어. 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었다. 한 달 새 7.5% 늘어. 뉴스 제목만 보면 엄청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천 5개월 새 미분양 62% 소진, 전국에서 가장 빨라. 수도권 미분양 연초 대비 37% 줄어. 이번에는 또 엄청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1월 47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5월에는 688가구로 단기간에 급증합니다.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 아파트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사람들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의 일부를 가져와서 이런 극적인 그래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역을 서울로 설정하고 유형을 무순위와 취소 후 재공급 두 가지를 선택해서 보면 1월에 3건, 2월에 0건, 3월에 2건, 4월에 4건, 창동다우 아트리체는 또 보이네요. 5월에 4건, 6월에 6건. 슬슬 앞에서 봤던 아파트들이 다시 보이는데요.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월에 3건. 다 앞에서 봤던 아파트들이죠. 8월에 4건. 역시 모두 앞에서 봤던 아파트들이죠. 9월에 4건. 10월에 5건, 11월에 4건, 12월에 4건. 지금까지 2023년 1년간 서울 미분양 아파트들을 쭉 보았는데요. 청약홈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같은 아파트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기사를 먼저 접하고 와, 미분양이 정말 심각하구나. 서울 아파트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미분양이 난 건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동다우 아트리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창동 주공 3단지 24평이 6억인데 8억에 분양했습니다.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입지가 뛰어난 편도 아니고 세대수가 작고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주거의 질도 낮은 편입니다. 당분간은 완판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이 더 가까운 화곡 중앙 하이츠가 5억인데 5억 5천에 분양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세대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주변 일대가 개발되며 다 같이 살기 좋아지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입지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 당분간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30평대가 무려 11억 5천에 분양한 칸타빌 수유 팰리스입니다. 여기는 세대수도 작은 편이고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가깝지는 않은 편이지만 일단 절대적인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길게 보더라도 완판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둔촌주공 북동쪽에 위치한 더샵파크 솔레이유입니다. 둔촌 현대 4차 아파트를 비스듬히 둘러싼 형태인데요. 22평을 8억 3천에 분양했고 경쟁률은 양호한 편인데요. 여기는 앞에서 본 아파트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긴 하네요.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 인근에 분양한 신림스카이입니다. 20평을 6억에 분양했는데요. 신림현대는 1600세대 대단지에 평당 가격이 2,800만원 수준인데 신림스카이는 43세대 나홀로 아파트에 평당 가격은 3천만원입니다. 전세나 월세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매매를 통해 소유하고 싶은 수요가 크지는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 아파트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 정말 많은 직장이 있어서 수요가 많은 편이고요. 바로 위에 있는 구로 두산 이브가 6억 2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매물은 7억 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대수가 작고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이 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분양한 포레나 미아 아파트입니다. 미아뉴타운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하철도 가깝고 세대수도 500세대 정도로 괜찮습니다. 다만 최근 강북구 집값이 많이 빠지면서 바로 밑에 대단지의 8억과 비교하면 분양가 11억 5천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이 꽉 깨물고 버티면 플러스로 전환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되네요. 강서구 내발산동의 H밸리움 아파트입니다. 단순 가격만 보면 힐스테이트에 비해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무려 2200세대가 가져다주는 대단지 인프라를 생각하면 67세대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의 솔리일 뉴폴의 아파트입니다. 63세대 나홀로 아파트로 25평을 거의 8억에 분양했는데요. 오른쪽에 신림 푸르지오 1차처럼 되기를 기대했겠지만 라이프와 신림 건영 1차를 따라서 5억 초중반 가격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비싸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로구 개봉동의 호반 서밋 개봉 아파트입니다. 317세대이고 24평을 7억 중반 수준으로 분양했는데요. 오른쪽에 개봉 푸르지오처럼 되기를 기대했겠지만 거성 푸르메를 따라서 4억 중반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분양가보다 비싸지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푸르지오 가격은 금방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북구 보문역 초역세권에 분양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30평을 11억 2천에 분양했고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북구도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11월에 줍줍이 있었는데요. 신축 더블 역세권은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아파트는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입니다. 96세대이고 16평이 7억 2천에 분양했는데요. 세대수도 작고 15평에서 18평까지 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지도상으로는 여기를 선택할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미분양 아파트들을 살펴본 결과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였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보면 빌라 사이에 떡하니 있거나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먼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가격이 비쌌습니다. 사자마자 당장 손해볼 게 보이는데 완판되기가 참 쉽지 않죠.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7,925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의 미분양 주택수는 908호인데요. 서울의 미분양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00가구에서 4,000가구 정도였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00가구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계산하냐에 따라 현재 미분양이 증가됐다고 볼 수도 있고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2020년부터만 떼놓고 봐도 언제부터 계산하냐에 따라 급증, 급감, 유지 세 가지 모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자극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서울 미분양은 이기 신도시 등 과잉 공급과 금융위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2023년 서울 아파트 미분양은 날만 하니까 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날만 하니까 난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기사 제목만 보고 속거나 실제 하지 않는 것에 공포를 느끼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뚜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